월영봉수입니다. 자, 오늘 10월 19일 장 마감 이후입니다. 오전 영상이 너무, 이게 유튜브가 업로드 자체가 너무 안 되면서 한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늦게 올려드려가지고 조금 죄송스럽고요. 일단 오후, 장 마감 이후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보고, 공매도 관련한 얘기 조금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작년 5월, 3월, 5월 뭐 이 무렵에 좀 거품을 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또 좀 그 거품을 물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얘기부터 잠깐 좀 해보죠. 오늘 아침에 제가 장전 브리핑 형태로 무료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조정 가능성이 있는 날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시작할 때 분위기가 생각보다 너무 좋았습니다. 오히려 상승 흐름까지 나오면서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조금 쉽지는 않겠지만 이 2260포인트 안착도 조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넘어서서 라고 제가 오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그렇게 한번 드렸었죠. 저도 혹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했는데, 한 11시를 넘어서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수가 조금씩 밀리기 시작을 했는데, 달러 지수가 조금씩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환율이 오늘 상당히 안정적이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씩 다시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낙폭을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장 마감할 무렵에는 그러니까 오후장 한 후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달러 지수도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 환율도 상승 전환하며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물은 매수를 꾸준하게 좀 더 해줬다라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동시호가 때 제법 많이 또 매수를 해서 그 매수 우위로 전환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그나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선물 매도도 줄여서 마감을 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적인 수급도 괜찮았는데 그럼 이거 왜 밀렸느냐? 일단 달러 지수 때문에 밀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환율 때문에 밀린 게 1차적인 이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조금 전에 영국의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기본 CPI 10%를 넘어서면서 예상치 상회, 전월치 상회, 근원 CPI 같은 경우도, 근원 CPI 같은 경우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충분히 안 좋을 거라는 거 예상을 했지만, 막상 일단 지표 그렇게 찍히고 나니까, 일단 둔화되는 모습, 증시에서는 일단은, 조금 이 리스크를 감소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파운드와 약세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이제 그 부분들이 오늘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오늘 일단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조정 가능성이 있었던 날이었기 때문에 그 조정이었다고 보면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오전에 괜히 바람을 좀 넣어가지고 기대심리 희망을 좀 심어놓고 원래 조정을 해야 되는 그 조정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이게 좀 끝맛을 좀 개운치 않게 만든 이 부분이 좀 찝찝하게 오늘 마감한 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이렇게 되면 2215포인트, 2260포인트 요 사이에서 일단 박스권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아마 내일 정도까지도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장중 2215, 16 요 포인트에서 저점을 찍고 아래 꼬리를 좀 달거나 양봉 전환을 하거나 뭐 이런 정도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보여지고요. 하루 이틀 정도의 조정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매우 미시적으로 단기적인 시각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금 더 시계열을 좀 더 넓혀가지고 조금 더 넓게 보면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11월, 1월 이 시나리오 상황에서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시장 안정화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뭐 지난주부터 계속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부터 계속 지금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틀에서 놓고 보면 지금 현재는 아직은 불안정성이 큰 구간. 그러니까 똑같이 박스권을 보인다 하더라도 박스권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의 수급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그 부분인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었을 때 장중, 일중 변동폭 자체가 아직까지 굉장히 큽니다. 이거 아직 마무리 안 됐다는 뜻이고요. 물론 이게 바닥
부근에서 이런 일중 변동성이 큰 상황 또는 일간 변동성이 큰 상황들 나오는 게 바닥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신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긴 한데 이게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런 시각에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하루 이틀 정도의 조정은 조금 더 열려 있는 상태. 그러나 하단폭은 제한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 정도.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흐름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요게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오늘 나왔던 얘기들 중에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들 중에 12월 75bp 얘기들도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월 CPI를 보니까 그러니까 9월 CPI죠. 9월 CPI를 보니까 그렇다라는 건데 아마 11월 FOMC 이후에 11월 달에 이 중순에 10월 CPI를 보고 나면 또 조금은 다시 지금 이 얘기들이 좀 사그라들 수 있는 잦아들 수 있는 상황은 나오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시장의 이 반발 그러니까 지금 CPI가 왜곡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의 시장의 반발은 앞으로 계속해서 더 나오게 될 것이고 이 부분들과 함께 연준의 고강도 긴축이 경기 침체로 몰아넣는 그러니까 몰아넣기 전에 중단을 딱 시켜주는 그걸 지금 가장 바라고 있는 건데 그래도 이제 일정 정도 관성 때문에 밀렸다가 가는 것 때문에 짧은 침체 이후에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그걸 지금 연준이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일단은 12월 75bp까지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 일단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12월 FOMC에서 75bp를 올리게 된다면 아마도 12월 말 내지는 1월 정도까지 가야 그 시나리오 범위 내에서의 가장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거기까지 가야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시장 안정화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10월 CPI가 발표되는 11월 중순 정도쯤부터는 조금씩 바닥을 잡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일단 빠르면 그 정도 늦으면 12월 중순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그게 제가 바라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11월에서 1월 시나리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오늘 시장 얘기는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되게 많아서요. 일단은 요 정도 시장 얘기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정리하고 일단 불법 공매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번 공매도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지금 공매도 관련한 뉴스를 이렇게 보면요. 공매도 관련한 뉴스를 보면 조금 전에 나왔던 뉴스가 이거죠. 거래소에서 내주부터 강화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기준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전에 비해서 조금만 공매도가 좀 많이 나오면 바로 과열 종목으로 지정을 해서 중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정말 언발에 오줌 누는 이런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임시 방편으로 이 사람들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람들의 당장의 불만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무마를 해보려고 하는 조삼모사 같은 이런 지금 내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보면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라고 보는 입장인 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공매도가 불법 공매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 불법 공매도 관련해 가지고 보면요.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과거의 내용인데 불법 공매도가 포착됐다. 알테오젠의 경우. 그럼 알테오젠만 불법 공매도가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심지어는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아닌 종목에도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시장 조성자가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큰 그런 형태의 공매도들도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잖아요. 그런 상황들 생각을 해보면 불법 공매도 당연히 막아야 되는 부분인데 자, 이거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공매도 제도, 제가 왜 이거 지금 금지해야 된다라고 지금 또 거품을 물고 지금 얘기를 하느냐 생각을 해보면요.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에서는 축구 경기에 룰을 적용해서 정상적인 축구를 합니다.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축구 경기의 룰을 기본으로 놓고 여기다가 플러스 미식 축구의 룰을 같이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예요. 손도 쓸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디 체킹이라고 하죠. 이것도 엄청나게 강하게 해도 되는 그런 와중에 강하게 바디 체킹을 하는 척하면서 이 다른 상대편 선수를 두드러 패는 이런 불법적인 것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여기에 불법적인 것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매도 제도에 기울어진 운동장의 가장 대표적인 이 틀이 이런 정도의 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 기관, 일부 기관, 그다음 대부분이 외국인이겠죠. 그들은 축구 경기를 기본 룰로 하면서, 우리 지금 증시에 있는 그 내용을 기본 룰로 하면서 여기에서 얘네들은 손도 쓸 수 있고 바디 체킹도 합니다. 상대를 넘어뜨리는 거죠. 그 와중에 심판 보이지 않게 두드러 패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져 갖고 실려 나가고 하는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근데 심판이 못 봤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경고를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불법 공매도가 만약에 포착이 됐다라고 했었을 때 미국은 불법 공매도가 포착되면 어떻게 합니까? 의도적이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최소 20년형입니다. 징역형으로. 실제 징역형으로 20년형입니다. 영국은요, 무제한으로 이 벌금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만약에 불법 공매도를 예를 들어 1000억치 불법 공매도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얻은 수익이 1000억 정도 됐다. 이렇게 되면 그거 이상 훨씬 더 큰 금액을 다 환수합니다. 벌금으로. 프랑스는 어떤가요? 아예 그 불법 공매도를 한 기관이나 외국인 그 주체들 있죠. 영업 정지를 시킵니다. 그 증권사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 3천억 먹었다 그러면 한 70억 정도 벌금 때리죠. 당연히 3천억을 벌고 70억 벌금으로 문다? 당연히 하죠. 왜 안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불법 공매도 대처의 문제입니다. 이거 사실 불법 공매도 강화하자, 처벌을 강화하자라는 얘기가 2020년도 무렵에 있었었죠. 그때 우리 이 팬데믹 올 그 무렵에 있었었죠. 근데 그 당시에 국회가 동물국회도 아닌 식물국회였잖아요. 결국은 그냥 기간 넘어가서 폐기됐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또 불법 공매도는 불법 공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문제의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보면 담보 비율, 이거 같은 경우는 개인과 지금 외국인 기관 담보 비율이 조금 달라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똑같이 맞추지 않아도 우리가 크게 이걸 논리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 개인 신용에 따라 가지고 이자율이 각각 다 다르듯이 이것도 그런 형태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데 상환 기간은 그것과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조차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진 놈이 더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축구장에서 미식 축구 룰까지 같이 보태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 얘기를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들이나 그 일부 기관들은 공매도를 딱 쳐서 지들이 수익이 날 때까지 5년이고 10년이고 그냥 들고 가면서 수익 날 때까지 갖고 갈 수 있다. 축구 경기를 하는데 우리 편이 골을 넣어서 이길 때까지 경기를 하겠다.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거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똑같이 개인들도 길게 계속 상환을 연장해 주면 되지 않느냐? 개인들 공매도 하는 거에서 개인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 아예 이거 자체를 똑같이 일정 기간으로 만들어 놔야 그 기업도 공매도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빠져나가죠. 이게 계속 몇 년째 계속 공매도가 들어와 있으니까 호재에도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재가 떠도 못 올라가잖아요. 공매도가 꽉 쥐고 있으니까 자기들 손실을 안 보려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가면서까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개선이 되어야만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가 지금 아직까지도 수기하고 있잖아요. 손으로 쓰잖아요. 그럼 불법 공매도 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불법 공매도가 이루어져도 파악이 안 되는 거니까 실시간적으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기술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잘 몰라서 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한다고 하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곡하는 것 생각을 해보면. 아니면 실시간적인 게 안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처럼 외국처럼 엄격하게 해서 정말 한 번 잘못했다가 불법 잘못했다 걸리면 인생이 끝나는구나라는 것 그렇게까지 인식이 딱 박히게 해놓으면 그러면 불법은 없어지겠죠. 그리고 불법뿐만 아니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아니 어떤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는데 축구 룰이 제대로 안 서 있는데 경기를 그냥 시작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규칙이 아직 다 안 만들어졌는데 제대로 안 만들어졌는데 한쪽에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다 만들고 경기를 해야죠. 그런 쪽에서 놓고 따졌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공매도는 금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건 작년 5월에 재개가 될 무렵 작년 1월부터 이제 그 얘기 있었었잖아요. 재작년 10월부터 처음 얘기 나올 때부터 계속 이 영상, 제 유튜브 영상에 강의 영상 쪽으로 쭉 돌려보시면 예전부터 제가 이 말씀 드렸다라는 거 알 수 있으실 텐데 정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거 제대로 또 안 돼가지고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증안펀드 마찬가지잖아요. 증안펀드 지금 투입한다라고 했었을 때 공매도 금지해야 그 증안펀드 금액이 높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유관기관에 계시는 분들이나 증권사에 계시는 분들이 주가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증안펀드 자기들 돈이 투입되는 증안펀드 투입할 때도 공매도하고 관계 없잖아요. 주가하고. 그러면 굳이 공매도를 미리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근거가 없죠. 정말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자기들이 할 때는 공매도를 금지해가지고 자기들 돈은 소중하니까 공매도를 금지해서 효과가 나오게 해야 하고 개인들의 돈은 니네는 우리가 어차피 먹을 거니까 아니면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쳐서 그거를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우리도 수수료가 들어오니까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증권사 입장이나 유관기관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 특히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많이 치면 칠수록 수수료가 많이 들어오니까 금지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공매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수료가 엄청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개인들이 해달라고 할 때는 관계없다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이 할 때는 자기들 돈이 투입될 때는 공매도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아무튼 지금 제가 오늘 좀 거품 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직 이거 운동장 제대로 못 만들어 놓고 불법 제대로 실시간으로 포착 못하는 상황이고 불법이 포착됐다 하더라도 그 어떤 이 벌금이나 처벌이 그렇게 지금 현행처럼 이렇게 가볍다라고 하면 그 상황에서는 공매도 금지시켜놓고 안 해야 돼요. 지금 당장은. 한시적으로 금지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이거 정리해놓고 해야죠. 아직까지 경기 규칙도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는데 제대로 안 만들어 놓고 경기만 계속 시작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거기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오후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